네, 미국 주식에 투자하다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국내 주식하고 미국 주식, 그리고 이제 세계 각 국가별 이제 시총을 좀, 어, 코시스, 그러니까 통계청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는데, 우선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시가총액이 거의 30조 달러로 1위고요. 한국이 이제 10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사이에 중국, 일본, 홍콩, 프랑스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이제 한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을 비교하기 때문에 이제 그 두 가지만 놓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시총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을 때 시장 규모가 약 2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 1위부터 10위까지 이제 각각 미국 30조 달러, 중국 6조 달러, 뭐 5조 달러, 4조 달러 이렇게 하는데 한국이 1조 달러 정도의 수준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18년 기준으로 이제 산정을 했고요. 지금 22년인데 통계청 자료에는 20년도까지밖에 나와 있지 않아서 어, 표현은 20년도까지밖에 하지 못했는데 거기서 유독 눈에 띄는 점은 아시아권 국가들이 시총 규모가 상당히 높은 비율로 상승을 했다는 점이 이제 주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미국을 이길 수 있느냐? 그건 택도 없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자, 미국 3대 증권 거래소가 있는데 어, 아마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총 3개의 증권 거래소가 있고요. 그 뉴욕 증권거래소 NYSE,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아멕스라는 3개의 증권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는 세계 1위 시총 규모의 증권거래소라고 보면 되고, 나스닥은 2위. 아멕스는 시총보다는 그냥 다량의 ETF 상품을 많이 취급하는 거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욕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는 주로 대기업 위주로 이제 기업들이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포드, 뱅크 오브 아메리카, GM, 델타 에어라인, 그 JP 모건, 저희 왜 국내 주식에 JP 모건 막 그 외국인 투자자로 막 들어오고 하는 그 JP 모건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랑 벤처업체 위주의 기업들이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익히 들어온 뭐 구글, 애플, 테슬라, 아마존 이러한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그 IT 계열 이런 기업들이 나스닥에 주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멕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량의 ETF 상품이랑 시총이 조금 규모가 적은 회사들이 주로 포진되어 있고요. SPY라고 해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미국에도 지수가 있는데 그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주식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 주식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고요. 주식 거래에 약간 초점을 맞춰서 증권거래세를 부과를 하는데 그 증권거래세가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은 내가 소득을 냈든 손실을 냈든 수익을 냈든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주식은 반대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 기준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거래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4대 지수입니다. 이 이니셜만 봐서는 뭐 들어본 것도 있고 좀 낯선 이니셜인 부분도 있겠는데 총 이렇게 4가지의 지수가 있습니다. 다우존스 인덱스, 그리고 S&P 500이라고 부르는데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러셀 2000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이런 것의 상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 증권거래소나 나스닥에 속한 핵심 30개 기업을 추종하는 지수가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그리고 다우존스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S&P 500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만 이제 다우존스 지수의 그 편입 시기에 맞춰서 편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뉴욕 증권거래소와 뉴욕 증권과 이제 나스닥에 속한 대형 500개 기업을 추종하는 지수. 그래서 이제 S&P 하면 보통 우량주 주식들이 되게 많습니다.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500개 기업은 단순하게 그냥 주가가 높다고 S&P 500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가총액 순위로 기준을 산정해서 상위 500개 기업을 이제 스탠다드 앤 푸어스 지수에 편입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에 속한 순수한 나스닥에 속한 상위 100개 기업의 이제 기업을 추종하는 지수고요. 나스닥 자체가 기술주가 주로 포진되어 있는 그 시장이다 보니 기술주 비중이 50% 이상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러셀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시총 상위 1001등부터 3000등, 그래서 2000개의 기업을 추종하는 지수이고요. 그래서 소형주 주가의 증감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지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S&P 500 같은 경우는 코스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에서는 코스닥을 나스닥으로 같이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코넥스라고 이제 저희 장외 주식 거래하잖아요. 그 코넥스라는 그 지수로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과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저희가 과세 기준에서 가장 봐야 되는 게 대주주 요건, 그리고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그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 대주주 요건하고 양도소득세는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코스피 종목 1% 이상 보유를 하거나 코스닥 종목 1% 이상 보유, 또는 종목 보유 금액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 이제 대주주 요건이 성립이 되어서 다음 해에 양도소득을 납부해야 되는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과세 표준 10억 원, 지금 뭐 3억을 갖다 10억을 갖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과거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과세 표준 10억 원이 초과하지 않으면 그 초과 수익 낸 부분에 대해서 20%, 그리고 1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25%, 그리고 1년 미만으로 종목을 보유를 해서 대주주 요건이 성립을 하게 되면 보유 종목이 안에서 30% 양도소득을 납부를 해야 되고, 기본 공제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신고 납부 기한은 5월이에요.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은 대주주 요건이 없습니다. 다 대주주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양도소득세를 양도세율 22%에 과세표준 20%를 양도세율이 22%인데 이제 과세표준 20%에 지방소득세 2%, 그러니까 양도소득의 10%인 2%를 합쳐서 양도세를 22%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는 20만 원이고 신고 납부 기한은 5월이에요. 지금이 양도소득세 납부 기간입니다. 국내 주식에서 가장 초점으로 봐야 될 거는 10억 원 이상이 넘어가면 대주주 요건이 성립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은 배당소득세를 이제 순수 배당소득세에다가 지방세 1.4%를 더해서 총 15.4%를 배당소득세로 지출을 하게 되는데요. 해외 주식은 그냥 순수하게 배당소득세 15%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기준이에요. 제가 지금 해외 주식이라고 좀 표기를 해놨는데, 미국 주식은
순수 배당소득세가 15%입니다.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이하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원천징수를 해서 이제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배당을 받을 때 처음부터 세금이 떼어진 상태로 배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 세율이 적용이 돼가지고 저 15.4% 외에 추가적으로 과세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2천만 원이 넘어가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기본 세율이 있는데 1,200만 원까지는 6%, 3,300만 원까지는 뭐 15% 이런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표에 맞게 초과분에 대해서 기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 많은 그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배당은 2천만 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가 될 수도 있고 종합과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순수 배당소득세가 15%라고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배당 세율이 10%입니다. 10%인데 저희가 국내 주식에서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면 15.4%를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원천징수로 10%를 가져가고 나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과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배당 세율 차이가 10%랑 14%였으니까 4%의 차이가 발생을 해서 4%의 지방세 배당소득세 10%니까 0.4%를 해서 총 4.4%가 추가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주식은 총 14.4%가 배당소득세로서 발생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은 코스피 코스닥은 0.23%, 그리고 코넥스 0.1%, 기타 0.43%로 증권거래세가 발생을 하고요. 미국 주식입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전체 시장 가릴 것 없이 0.0022%. 배당주인데요. 배당주에 관해서 설명하기 전에 유명한 가치 투자자라고 불리는 켄 피셔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건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아버지도 유명하신 필립 피셔, 그리고 20세기 유명 가치 투자자이신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그 PS 레이시오라고 해서 그 성장주 발굴 지표에 대한 그 지표를 개발하신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 책을 읽다가 좀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투자자들 보면은 개인적으로 나는 가치 투자자다, 나는 성장 투자자다, 나는 배당 투자자다라고 이제 서로 자기 자신을 어떠한 투자자라고 딱 정의를 하는데, 켄 피셔가 이런 말을 합니다. 투자자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치 투자자 또는 성장 투자자라고 직접 명명을 한다. 그러나 가치 투자자, 성장 투자자의 최종 단계의 본질은 같다. 뭐 이런 정확하게 구절은 생각이 안 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해석을 하면 가치 투자자든 성장 투자자든 결국에 기업을 봐야 되고, 기업이 성장을 해야 배당이 나오는 것이고, 기업이 성장을 해야 가치가 더 생기는 것이라고 켄 피셔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치 투자자니까 성장 투자자랑은 나랑은 뭐 투자가 관념이 맞지가 않아. 사실 이런 말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의미한 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 때문에 이제 배당주 투자를 시작했는데, 배당을 준다라는 얘기가 결국에는 이 회사가 꾸준히 돈을 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가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할 회사이다 라고 보고 배당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심을 하게 됐죠. 배당은 그냥 기업이 주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이제 기업이 잘 성장을 했고 수익을 낸 것에 대해서 주주에게 환원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당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배당금을 액면가로 나누면 이제 배당률이 나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는 주당 배당금을 주식 가격으로 나누면 배당 수익률이고요. 시가 배당률은 배당금을 배당 기준의 주가로 나눈 것을 시가 배당률이라고 합니다. 5년 동안 꾸준하게 배당을 지급을 하고 배당을 증액을 한 경우에 이제 그 기업을 배당 블루칩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10년은 배당 챔피언, 25년은 배당 귀족, 그리고 50년이 넘어가는 기업은 배당 킹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을 설명을 드리면, 배당 블루칩은 이제 5년 갓 이제 배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5년은 그냥 조금만 찾으면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10년부터 이제 넘어가기가 좀 힘든 거죠. 계속해서 이 조건은 배당금을 지급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배당금을 매해 증가를 시켜야만 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 챔피언부터 설명을 드리면 대표 기업으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있고, 그리고 배당 귀족 같은 경우는 알버마이라고 해서 리튬 정제 회사가 있습니다. 요즘 2차 전지 굉장히 핫해가지고 이제 알버마이도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회사들을 찾아서 이제 각자의 입맛에 맞게 투자를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배당 킹이 이미 된 회사를 찾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배당 챔피언이 또는 배당 귀족이 배당 킹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찾으면 좀 더 멀리 투자를 한다, 긴 수명으로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고요. 포트폴리오 구성이랑 스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주식은 분기별로 배당이 지급되는 게 거의 대다수의 기업이 지급이 되고요. 특정 기업은 월배당, 그리고 특정 ETF도 배당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월배당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극소수가 오히려 연 1회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들이 가끔 조금씩 있고요. 유연하게 캐시플로우를 굴리기 위해서는 배당주 주식이 한 10년, 20년 정도는 그냥 저희 직장인의 삶처럼 한 10년, 20년은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나. 배당은 운명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나 싶어요. 1월, 4월, 7월, 10월에 배당을 분기별로 주는 기업이 있고요. 2월, 5월, 8월, 11월,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분기별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월급처럼 매일매일 매월 배당을 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포트를 짤 때는 배당률도 봐야 됩니다. 배당률도 봐야 되고, 그 기업의 성장 가능성도 봐야 되고, 그 기업이 재무제표라고 그러죠. 재무제표도 확인해 봐야 되고, 확인해 봐야 될 게 많지만, 배당 같은 경우는 특히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게 이 배당을 주는 날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특정 분기별로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에 한 10년, 20년이 되었을 때는 그 기업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성장을 했고 저의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으면 매수를 해가지고 그 높은 가격에 팔았을 때 나오는 차익금과 배당금을 합쳐서 이제 받게 되면서 더 일석이조의 부를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47, 10월에 A 주식부터 E 주식이 있다면 뭐 C 주식 하나를 사고 258, 11월은 B 주식, 369, 12월은 D 주식, 그리고 월배당도 있다면 A 주식, 이렇게 분산해서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매월 월급처럼 배당이 꾸준히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배당액을 가지고 더 좋은 주식, 더 내가 사고 싶었던 주식에 더 투자를 해서 더 많은 부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